텍스트를 보니까 건국기원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시는 거라서 나는 건국기원을 떠나서 한국 현실 정치가 아주 극한적으로 대결 상태를 띄우고 있어. 복잡한 이건 전쟁 상태에 반복한다. 그래서 정치 실종 상실 상태. 그래서 상생 협치 통합의 정치하고는 거의 거리가 없는데 제가 최근에 책을 보니까 어떤 대한민국 정치가 왜 이렇게 됐냐 네 가지 이유로 됐어요. 첫째 이유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소양이 한국 정치인들한테 부족하다. 어떤 소양? 서로 다르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 다양한 사회에서 그거에 대한 이해 부족. 영어로 여기에서 서로 다르다. Agree to disagree. disagree 한다는 것을 agree 한다는 그 기본적인 것이 모자라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데 거의 부족하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소양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거든요. 두 번째는 진영 논리에 너무 빠져서 진보는 보수, 보수는 진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잘 이해 못한다. 세 번째는 그 힘의 논리를 너무 빨리 쓴다. 야당은 표수가 많으니까 그냥 입법 폭주랄까 독주를 빨리 해버리고 여당은 대통령은 비토 파워 거부권 행사 등가 또는 사정 논리에 의해서 힘의 논리를 가장 천천히 자제하면서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번째는 결국 대통령 책임제에서 결국 책임은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상대방을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서로 토론해야 되는 과정을 결과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상생협치가 부족하다 이렇게 네 가지 이유로 되는 것을 분석한 거고 그건 뭐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다. 이것을 다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최근에 대통령께서 국회 개원식에도 안 나오는 거 보고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나와서 탄핵 잡고 가겠다. 특검 잡고 가겠다. 그럴수록 더 나와서 나는 좀 더 압수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이 양반이 정치를 안 해보고 검사만 해본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누가 지금 정치 오래 한 분이 좀 둘러싸서 이 양반한테 정치하는 것을 좀 꼬치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라고요? 헌재 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평상시 친정처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영일 의원께서 발표하신다니까 참 재미난 분이세요. 박학다식하고 다방면에 논리가 정연하신 분이어서 이영일 형이 발표하신다고 하면 기분 좋고 들을만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경례사님이라고 경례 말씀을 거치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정대철 회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이원창 상임대표님께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 대한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타이거 우드도 골프 관계인데 오비를 했더군요. 근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장 사회를 잘 건다는 우리 심규철 의원이 계속해서 오비를 몇 번 냈습니다. 아치타시다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찜통 토이가 드디어 떠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야도 멈추고요. 저기 앞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계절은 바뀌는데 한국 정치는 바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소 우리가 존경하고 국회의원들 많은 국회의원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이영일 의원님을 모시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방안은 무엇인가 한번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지금 김혜실 의원도 와 계시네요. 이거 많이 빠뜨렸습니다. 이규 의원도 했나요? 이규 의원도 일어서 주세요. 네. 지난번 민주당 170명 현역 의원들을 형사 고발한 장관이기도 합니다. 검사를 왜 탄핵하느냐? 아무 이유 없이
예, 사실은 저도 이 자리에서 차차 봅니다. 계절을 바뀌는데 한국 정치는 임양이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시대의 사건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죄를 졌고 재판에 계류 중이죠. 또 한 사람은 실형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함수심으로 두 군데서 다. 그런데도 판사는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뽑아줘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1당, 제3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이거 나라가 이거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그런 것은 내 탄핵이고 특검 요구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이름을 또 살인자 운운하는 이러한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들을 대해야 되겠느냐. 사실 저는 어떤 한 분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지만 그 사람도 문제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문제입니다. 사법부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대법관이 50억 클럽에 들어가서 50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해외 투자를 하고 다니면 이런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용납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를 겁박합니다. 검사를 고발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돈으로 매수하고 이렇게 무질서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 장본인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대한민국은 절대 나라가 그래서 저희 포럼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라도 이것을 이러한 실상을 다 알고 계시지만 앞으로 대한민국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포럼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이제서 우리 포럼에도 열심히 해보라고 소문도 보내고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원해 주시고 이런 강연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다음 주 이 자리에서 송정환 전 파키스탄 대사가 또 강연을 갖습니다. 시간 나시면 보시고 또 오늘 또 우리 이영일 의원님한테 플로아에서도 궁금한 거 왜 이런 모순의 역습이 계속되고 있는지 플로아에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래 나이 탓인지 옛날에는 상당히 금속성 소리가 났는데 지금은 쉰 소리가 나와서 듣는 분들한테 기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오늘이 마치 8월 하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환경 포럼이 마련한 이 세미나에 이렇게 많은 분들 만장의 성황을 이루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유환경 포럼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발효되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아보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이원창 상임대표와 여러 이사님들, 공동대표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우리 정대철 우리 회장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격려의 말씀에서나 우리 이원창 상임대표의 말씀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세미나를 다녀보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는데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면에도 말합니다. 앞으로 25년 후면 대한민국 건국 100년인데 과연 대한민국이 건국 25년을 다 채울 수 있을지
그 자체가 이색스럽다 그런 비관론을 내세우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그분들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만일에 대한민국의 구성이 정치만으로 되어 있다면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무역도 있고 금융도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정치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희 과거의 상임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분야는 1년인데 정치가 3년이기 때문에 근데 정치하기 때문에 근데 정치에만 잘못되어갖고 대한민국이 망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1년 안심도 해볼까마는 왜 그러면 그런 극단적인 비관론이 나오느냐. 제가 볼 때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슬아슬한 경험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저도 지금 나이가 금년에 우리나라 나이로 86세니까 저도 정치를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4.19 학생 데모에 참여한 것부터 정치를 시작했다면은 저도 정치한 지 정치 인생이 64년입니다. 간에 직접 침략 말고도 간접 침략으로 성공할 수 있는 허점이 너무나 많이 퍼지기 때문에 그런 허점을 생각하면 나라 걱정 안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을 한번 보는데 제일 요새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론 분열이 일단 여야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만 게 아닙니다. 역사 문제에 대한 공론 분열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면은 역사 문제에 대한 공론 분열은 끝나야 합니다. 과거에 역대 여당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 눈 감아주자,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설명해서 눈 감아주자, 모든 것을 국민 통합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눈 감아주고 넘어왔던 것들이 전부 지금 역사의 불씨가 되어가지고 국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적이 누구냐, 우박이 누구냐, 적과 우박에 대한 저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만은 대한민국의 안보의 실질적 위협은 주사파가 위협입니다. 종북파가 위협입니다. 친중파가 위협입니다. 가장 위협이 안 되는 것이 친일파입니다. 근데 그런 친일파는 존재한 일이 없어요. 친일파는 1945년에 해방과 동시에 이 지구상에서 소멸, 한국에서는 없어졌습니다. 해방된 유국에서 어느 놈이 일본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바라겠습니까? 어느 놈이 일본이 잔뜩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없는 친일파가 요새 나와요. 요새 나오는 친일파는 새로운 제기가 하나 있어요. 광복회를 우습게 하는 놈은 친일파입니다. 벌써. 그러니까 벼슬을 했거나 학식이 있던 사람들이 중심되는 바람에 김구 선생은 거기 낄 자격이 없어요. 벼슬도 없고 학식도 없습니다. 그 양반 동학 척주한 것이 최고 지식이니까. 그래서 임시정부를 구성할 때 김구는 요새 말하는 경비입니다. 임시정부에 경비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나중에 노인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1940년대 되니까 갑자기 임시정부의 헌법을 5번 바꿉니다. 대통령제, 국무령제, 내각제, 주석제로 또 정부 형태도 5번 바꿨어요. 그래서 안정적이 되게 거의 없는데 이제 법리로는 그거 보면 그래요. 한 나라가 합병돼서 망한다. 한일 합병돼서 망한다는데 난 그게 애매했어요. 제가 나카소네 수상을 내가 만나가지고 질문했습니다. 그 일본의 나카소네 수상에 쓴 일본의 방위대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일본이 침략한 나라를 명단이 쭉 남아있는데 거기에 조선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조선이 빠져 있냐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조선을 침략했냐고 그래요. 이 조선 왕실을 잘 대접해갖고 해준다는 조건으로 합병을 해버렸기 때문에 침략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910년에 고종왕제의 내탕금을 받고 일본의 명치리학으로
일본 중학교로 영어학원으로 유학했다가 명치대가 졸업한 사람이 유명한 조소환 선생님. 그 양반이 법학에 봤기 때문에 사기와 강박에 의한 조약은 원천무효라는 게 국제법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사기와 강박에 의해서 합병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조약은 원천무효다. 그게 이제 조소환 선생의 지론이죠.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돈으로 매입을 했는데 그게 무슨 사기와 강박이냐. 일본은 그게 동의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소환 선생은 융희 황제가 일본에게 합병조약에 서명하면서 국권을 넘겨준 순간에 군주주권은 죽었고 이제는 인민주권이 살아났다. 나라의 주인이 군주로부터 인민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인민주권을 보고 나오니까 대한제국을 복국해야겠다. 대한민국을 다시금 살리자 하는 운동이 소위 유명한 소위 복벽파라고 있어요. 근데 벽자를 쓰면 참으로 벽자가 임금벽자입니다. 임금을 다시 세우자는 복벽파들이 나온 게 왜 그러냐? 그때 만국 관료들은 전부 조선시대 배설을 했습니다. 우리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 씨는 평양감사를 지낸 사람이요. 초대 부통령은 평양감사요. 김홍집의 사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항상 중요사관이 있어요. 우리가 임금을 잘 못 모셔서 나라가 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하들이 잘못이고 임금을 얻었다 하는 게 중요사관이 공명의제의 사관인데 거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는 대한민국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인민주권을 주장한 것은 이승만, 조소환 등은 전부 신항문한 사람들 주장하고 반대를 해요. 그래 돈이 없이 결국은 타협이 어떻게 되냐면 그럼 황실을 무대한다. 예를 들면 그때 이강공을 부르다가 임시정부를 만들지 않고 망명정부를 만들었으면 국제사회 승인을 잘 받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승기로 시간에들 헌법 조항을 이승만 박사가 보더니 8.15 이전에 친일의 현자를 처벌하는 반민족행위 처벌하는 법을 만들면 헌법 규정이 시작한다. 헌법 101조에 8.15 이전에 악질적인 문제들은 처벌한다는 조항이 오니까 8.15 이전에 반민족행위 현자를 처벌한다 하니까 이승만 박사가 한 줄을 집어넣습니다. 바로 보고 악질적인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한다. 그 악질적이란 말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 악질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때 620명이 기소됐는데 육당 천암선생도 진일 바로 기소됐어요. 그 사람이 친일을 했지만 악질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광수가 친일을 했지만 악질적인 건 아니잖아요. 악질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다 파면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제일 재밌는 사건이 이제 그거 아닙니까? 저 화신백화점 박응식 씨. 그게 반민특위 1호입니다. 반민특위 1호로 들어왔는데 너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반민족회의를 일본 천안표에서 일본에 분사 군기자금을 냈냐 그랬더니 내가 평양북도 영덕에서 태어났다. 태어나고 서울 와가지고 내가 명함 찍는 일을 명함팔이를 했다. 그 명함팔이 장사가 잘 되어가지고 인쇄소 만들고 그게 커져가고 지금 화신백화점을 가진 사람이 됐는데 그런데 내가 돈을 벌었는데 그때 바로 유명한 안창호 선생이 체포돼가지고 감옥에서 사격을 했는데 병보석을 안 하면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그 총독한테 거금을 헌금을 합니다. 우리 박응식 씨가 그렇게 해서 보석으로 안창호에서 협박을 했어요. 반민특위 검사가 조사를 보니 이 사람을 처벌을 해야 하냐 마냐 굉장히 고민하다가 기소 때문에 기소 의견 공민권 2년 정지로 이제 기소를 했어요. 판사가 이 무죄. 신문에 크게 났던 반민특위 1호가 무죄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라는 것이
과거에 프랑스는 4년 동안 독일에게 점령당했을 때